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뭐 수행, 그리고 중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공부를 갖다 소위 말해서 육평을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적 상황이나 여유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. 물론 재수생들도 뭐 공부를, 그러니까 원래 재수생들도 4월 이때가 제일 힘들고, 그 다음에 이제 5월 좀 넘어가면 6평이 있어서 좀 괜찮아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6평 전에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뭔가를 한두 가지 정도는 딱 잡아서 조금 미리 해 놓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학습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내가 수행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6평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험은 뭐라도 하다못해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벼락치기처럼 그렇게라도 한두 과목의 어떤 한 영역이라도 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니까 학습의 집중력을 어떤 식으로든 한 며칠이라도 끌어올리라는 거죠. 무방비하게 6평을 보지 말고, 그 다음에 그럼 나쁜 벼락치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끝냈어.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인강 하루에 막 3-4강씩 들으면서 나 탐구 개념 다 끝냈어. 나 강의 듣던 거 몇 개 끝냈어. 그 다음에 실무 뭐 하루에 1개씩, 그 다음에 문제만 딥다 풀어대면서 그런 식의 해치우기식의 벼락치기는 의미가 없지만은 내가 어쨌든 학습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들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만회를 하면은 6평에서 점수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 6평에서 조금이라도 결실을 볼 수 있는 뭐 네.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라고 해서 한다. 여기서 벼락치기라는 거는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게 네.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고 그것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. 뭐 그러니까 이렇게. 예를 들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한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. 그러면 하다못해 그 부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풀어본다든지, 아니면 뭐 문법을 좀 해본다든지, 아니면 어떤 파트의 개념 암기를 한다든지, 그렇게 뭐라도 해가지고 가서 그 성과를 6평에서 맛보게 되면은 그 친구는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. 어차피 지금 해봤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것보다는. 그래서 그런 식의 네.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로 꽂아주신 건 이거예요. 그 시험 운영제는 이제 저희가 말씀 진짜 많이 드리는 건데,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이게 저희는 매년 하는 말이라서 지겹겠다 하면서도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시험 운영 정례학을 연습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. 그죠.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. 나 시간이 부족해서 몇 문제를 못 풀었어. 나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을 날렸어. 그래 놓고서는 그게 시간이 있었어도 못 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자기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지 못 풀었다는 거에는 별로 방점을 안 둬요, 아이들이. 되게 큰일인데도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숨는 걸 수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 6평은 원래 아이가 가진 실력보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 관리 실패가 첫 번째예요. 그러면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,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문제하고 자존심 싸움 하지 말아라. 이 번호는 풀려야 되는 건데, 이 급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었는데, 이렇게 하면서 쬐끔씩 한 번만 더 해보다가 자기는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면 그 한 문제 푸는데 또는 한 지문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넘기는 원칙을 정해라.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딱 풀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.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뭐 문제에서 얻었어야 되는 힌트나 조건 같은 거 빼먹은 게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, 아니면 무조건 넘어간다 식의 이렇게 딱 문서화된 원칙이 있어야 돼. 그래서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, 제일 바보 같은 게
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음. 풀기만 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손도 대보고 날려버린 것들. 그게 수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 애들한테 딱 넘기는 원칙 정해놓고 무조건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끝까지 가봐라. 그랬다가 일단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풀 수 있을 것들 1단계로 다 풀고 그 다음에 별표 치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체크할 것들에 넘어와서 이렇게 해라. 그래서 통으로 날리는, 물론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를 전략적으로 손을 안 대고 나는 뭐 탐구를 16개만 풀겠어, 17개만 풀겠어, 수학을 뭐 28개만 풀겠어, 26개만 풀겠어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서 한 집은 너무 어려운 거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 잘하고 찍겠어.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. 의도치 않았는데 시간을 못 쓴 것들. 그런 게 6평에서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, 그 다음에 그동안 모의고사나 자주 틀린 것들 보면은 똑같은 짓에서 계속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. 참 안 고쳐져요. 그죠?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써보고 그것들을 갖다 시험에 가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들, 그런 게 아마 대표적인 뭐 시험 굉장한 운영이지. 운영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는 자세,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실력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네. 그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. 네. 자존심보다는 실리.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풀렸어야 되는데 그 감에 맞출 수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갖다 꼭 해서 아깝게 놓치는 문제가 없는 것도 시험에서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.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네. 예, 그런 게 저는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. 저는 유평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게 가장 경계해야 될 유평, 뭐 증후군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과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과한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실은 아이들이 끝없이 긍정회로를 돌리는 이유도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. 끝없이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버텨내지를 못하니까는.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만은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, 아이들이 시험 전에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했었나요? 시험 전에 어떤 것이 가장 불안했었나요? 이걸 갖다 꼭 물어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기는 불안 징후들이, 예를 들어서 고3이들이 지금 6평을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? 공부 안 됐는데 뭐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걸까요? 재수생. 재수.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, 물론 재수생의 존재들이 되게 무섭긴 하지만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에 너무 과하게 미리 겁을 내면서 이제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승기를 놓쳐버리는 거죠. 그렇죠. 예. 가서 이제 붙어봐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붙을 때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붙어버리면 싸움을 하면서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상대방의 약점이나 공략 포인트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도 못 보고 유평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쫄지 말고 가라는 소리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. 준비가 덜 됐더라도, 준비가 부족하더라도,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거의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마주보기를 해야지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,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이번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, 준비를 못했으니까 하면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다음 완전 정반대. 6평으로 수시 원서 쓰겠어. 6평 점수 수능 때까지 간다는데 6평에서 점수 안 나오면 나 정시 못 가는 거지. 이렇게 두 개 양극단이 가장 무서운 6평 증후군일 것 같아요. 학생들은 성적대도 다 너무 다양하고,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학습 정도나 완성도도 다 다르고, 그 다음에 약점도 다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화시키기는 좀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 국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 아니면은 6평 전에 무조건 선택 부분하고 문학 부분을 되게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. 그리고 특히 강조하는 게 문학 연계 연습. 왜 그러냐면, 중요한 거는 6평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갖다가 중심으로 봤을 때
선택도 많이 틀리고 문학도 많이 틀리고 독서도 많이 틀리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6편 끝나고 나서 학습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선택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정답률이 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6평 직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편인데, 특히 독서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지금 시간 재고 연습을 한다는 게 되게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전체적인 풀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독서까지 풀 세트 연습을 계속 못하더라도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의 바이블 같은 거 가도 기출의 문학 부분만 딱 모아놓은 모의고사 형태로 된 게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빨리 푸는 친구들은 22분, 18분까지도 풀거든요. 그럼 자기한테 맞게 한 20분에서 아주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30분 정도 잡고 시간 안에 해보는 연습을 갖다가 좀 여러 세트를 연습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벼락치기해서 이렇게 감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.